그 다음에 5번에 X have felt. 그 다음에 옆에 1번에 앞에 거, 2번에 앞에 거, 3번에 맨 뒤에 must, 4번에 cannot. 2번 틀렸어요. 여기 2번. 맞죠? 자, 그럼 얘는 may have pp? cannot have pp? should have pp? 무조건 해석으로 푸는 거야. 내가 이거 정확하게 맥락 파악하지 못하면은 틀리는 그런 이제 문제지. 나는 사과를 해요. 자, for 뭐에 대해서? inconvenience는 불편함이죠. 어떠한 불편함에 대해서도. 그런데 어떤 불편함이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the other day, 그날에 자, 유발했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불편함에도 난 당신한테 사과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유발했을런지도 모르는 cannot have pp는 자, 유발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는, 그 다음에 should have pp는 유발했었어야 했는데 못했던 불편함,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얘는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caused 다음에 you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목적어가 inconvenience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이 된 거지. 그러니까 너한테 유발했을런지도 모르는 어떠한 불편함에도 난 사과를 합니다. 그런 추측의 의미이기 때문에 ma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엑서사이즈는요? 없습니까? 자, 그 다음 포인트 10입니다. 가정법의 핵심은 CJ다. 맞지? 그러면 자, 우리 차윤이는 가정법이 그냥 영어의 단어 중에서 그냥 쏘쏘야, 어려워, 쉬워? 쏘쏘? 어려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가정법이 나오면 예를 들면 고등학생도 쌤 저희 이번에 가정법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가정법이 왜? 뭐 나는 그렇게 대답하거든. 다른 것도 어렵고 가정법도 어렵고 뭐 아니 다른 것도 쉽고 가정법도 쉬워야지 가정법이 왜 뭐 어렵다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가정법은 쌤이 생각할 때 어려운 이유는 이름이랑 의미가 달라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정법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if가 이거 다른 데다가 할게요. 자 if 가정법이야. 자 if 가정법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제일 쉽죠 if 가정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가정법 과거는 자 과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과거 동사가 쓰이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과거 완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had pp가 쓰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의미는 자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지. 그러니까 이게 폼이랑 의미랑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 얘는 대과거 사실 반대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야. 그러면 너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사실의 반대면 그냥 가정법 현재라고 쓰고 현재 동사를 쓰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과거 동사를 쓰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현재 시제를 쓰는 거는 단순 조건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뭐 모의고사든 지문이든 뭐 이런 이제 부분에 나오는 if절은요 단순 조건절이 사실 99%지. 근데 가정법은 거의 1%밖에 쓰이지 않아요. 근데 나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단순 조건절은 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알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비가 오면은 뭐 그 콘서트는 취소될 거야. 그런 뭐 단순 조건절. 그 다음에 요 놈들을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은 현실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고 싶은데 현재 시제를 쓰면 단순 조건절이 되니까 가정법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과거 사실의 반대는 과거 동사를 쓰면은 또 이게 겹치니까 had pp 이렇게 동사가 하나씩 밀리게 된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가정법이랑 단순 조건절이랑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방법은 조동사 과거형이 유무죠. 그래서 항상 가정법에는 조동사 과거형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단순 조건절에서는 그냥 will이나 뭐 shall이나 이런 일반 이제 조동사 쓰면 되니까 조동사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이때부터는 쉬워져. 이름이 가정법 과거고 조동사 과거형은 가정법에 항상 있다고 했으니까 if, 주어, 과거동사,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형 형태.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 형태.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if, 주어, had pp가 쓰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had pp.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지? 주어, 조동사 과거형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have pp. 이렇게 형태가 if 가정법인 딱 이제 나뉜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 놈도 있지? 근데 혼합 가정법은 쌤은 어렸을 적에 그냥 무조건 혼합이 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뭐 공부를 했었더라면 지금 서울대생일 텐데 이거는 가능하지만 내가 공부를 한다면 과거의 서울대생이었을 텐데 이건 불가능하잖아. 맥락상. 그러니까 혼합 가정법은 if, 주어, had pp 했었더라면 과거 사실에 반대. 그 다음에 지금 뭐뭐일 텐데 주어, 조가, 동사 원형. 이 형태밖에 올 수가 없다. 단순히 섞였다고 혼합이 되었다고 이해하지 말고 자, 이 형태밖에 혼합 가정법은 올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걸 혼합 가정법을 배우다 보면은 이건 또 혼합 가정법 문제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모든 문장이 예민해지게 되는데 혼합 가정법은 자, 한국말로 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지금 서울대생일 텐데도 되지만 서울대생이었을 텐데 이것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짜다리 없어. 답이 2개가 다 되거든. 그러니까 혼합 가정법은 반드시 단서가 나와요. 나 이거 혼합 가정법 문제야 라고 너희들한테 말해주는 단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then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과거 특정 시점 나타내는 부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지금 내가 뭐뭐일 텐데 now라든지 뭐 these days 요즘에 이럴 텐데 이런 표현들이 항상 단서들이 있어야지만 혼합 가정법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또 혼합 가정법이라 우리가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혼합 가정법의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if 가정법은 이렇게 단순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법이 I wish 가정법이거든요. I wish 가정법은 자 중학교 때에 배우는 정도 수준이면 if 가정법이랑 똑같아.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는 길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전에도 아마 소윤이 쌤하고 들은 적 있을 거거든.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중학교 교과서에는 자 I wish 가정법 과거는 똑같아. 이거는 과거 동사 쓰는 거야. 그리고 과거 완료는 had pp 쓰는 거야.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 이름이 붙거든요. 근데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또 이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좋거든요. I wish 가정법의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가 쓰였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인 경우가 많긴 한데 주절과 같은 시점 사실의 반대야. 그러니까 주절이 과거잖아. 아니 현재잖아. 지금 여기 I wish면 I wish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대절이 종속절이고 I wish가 주절이다 아니가? 그러니까 주절이 현재잖아.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야. 근데 I wished라고 나올 수도 있어. 나는 바랬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주절이 과거야. I wished 이렇게 쓰였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주절과 같은 시점 사실의 반대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I wished라는 문장보다는 I wish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외워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뭐 크긴 하죠. 근데 아닌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d pp라는 시제가 쓰여요. 그런데 의미는요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
그러니까 자 I wish가 나왔다. 그런데 뒤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주절이 현재잖아. I wish잖아.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선 사실은 과거 사실에 반대야. 그 다음에 자 주절이 I wished야. 즉 과거 시제야. 그럼 과거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사실은 대과거 사실이지. 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상대적이다. IBC 가정법은. 그리고 너네들 세 번째 배우는 게 as if 가정법이지. 근데 as if 가정법도 if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if 가정법은 약간 비슷하고 IBC 가정법이랑도 비슷하고 섞인 거라고 보면 돼. as though 가정법. 이렇게 바꿨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정법이 아니라 디디디디디 현재 동사가 쓰이잖아. 그럼 얘는 한마디로 현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제가 쓰였다라는 거야. 현재 시제 동사. 그럼 이때는 가정법이 아니야. 얘는 구는 마치 부자인 것처럼 말한다. 우리 그런 말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부자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때는 가정법이 아닌 거야. 그런데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다? 그러면 똑같아. 이 원리는 과거 동사가 쓰인 거야. 그럼 의미가 중요하겠지. 의미는 자 얘는 I wish랑 이때는 똑같아. 주절과 같은 시점 사실 반대야.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름에 따라간다 그랬어 시제는. 그러니까 had pp가 쓰이겠지. 근데 얘는 IBC 가정법이랑 마찬가지로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 사실 반대인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얘인데 뭐 he talks as if he is rich야. 그러면 여기서는 현재 동사 쓰였네. as if 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가정법이 아니야. 근데 as if he were rich. 그럼 얘는 과거 동사지? 그럼 가정법 과거야. 그럼 가정법 과거면 주절과 같은 시제 사실 받는 주절은 얘야. 얘가 접속사절은 종속절이라잖아.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받는 거야. 그 다음에 if he had been이야. 그럼 주절이 턱수잖아. 그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선 사실에 반대는 과거 시제겠지. 과거 사실에 반대인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he talked to야. 그러면 he talked to면 he is rich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겠지. 얘는 이제 시제 일체 법칙에서 어긋나니까. 그리고 were 쓰였어. 그럼 주절과 같은 시제 사실 반대니까 주절이 과거네? 그럼 과거 사실 반대. 그 다음에 had pp 쓰였어. 그럼 주절이 과거잖아. 그럼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거는 대과거 사실의 반대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원칙은 IBC 가정법이랑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가 if 가정법, 두 번째가 IBC 가정법, 세 번째가 as if 가정법, 네 번째가 it's time. 뭐 tha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가정법이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데 해야 될 걸 촉구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의 반대인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이걸 안 배우잖아? 그럼 이 문장 틀린 거야. 예를 들면 it's time you went bed 란 의미가 요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뭐 시제 일치는 뭐 상관이 없어. 주절이 현재면 모든 이제 그 절의 시제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야. 너가 베드에 갔었을.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장은 맞는 거야.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 되는 거겠지? 가정법 과거.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 동사가 쓰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의미는 현재 사실의 반대야.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동사가 had pp가 쓰여.
그러니까 얘는 과거 사실 반대야. 그럼 여기서는 it's time that you went to bed네. 그러면 과거 동사가 쓰였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뭔 말이야? 현재 사실 반대니까 너는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구나. 빨리 자렴. 이라는 사실의 반대를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it's time that you had gone bed. 이런 문장 같은 경우도 had pp니까 가정 과거 완료고 과거 사실이 반대지. 이미 갔었어. 너는 이미 잠이 들었었어야 됐는데 잠이 들지 않았구나. 란 의미의 가정법 문장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쌤 그러면 each time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어린 시절에 이제 it's time to go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이제 배웠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가정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it's time to go야. 그러면 가야 할 시간이다. 우리 투부정사 형용사적 문법에 많이 나오는 예문이거든요. 얘는 과거 동사 안 쓰였잖아. 과거 완료도 안 쓰였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닌 거야. 그냥 우리 갈 시간이야. 가자. 이거야. 왜 안 갔니? 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가정법은 항상 반대 또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때 우리 가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에 쓰이는 가정법도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이것도 너희들 많이 소연이도 했고 다 했을 거야. 문장에 앞에 주절에 주장, 명령, 뭐 요구, 제안, 뭐 요청, 추천 이런 동사들 뭐 수십 가지 뭐 100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동사 다음에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원래 문장이 이제 이렇게 절이 이어질 텐데 자, 이 대절에 나타내는 이 문장이 분명히 너희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당위성을 나타낼 때. 당위성이 나타낸다라는 거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지 쌤이. 얘는 해야 한다 의견이야. 단순 사실이 아니라. 이럴 때는 주어랑 동사 사이에 해야 한다니까 should를 써도 되고 생략도 가능해. 그럼 생략하면 얘는 조동사잖아 품사가. 그러니까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온단 말이야.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 이제 문제 풀 때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참고로 should가 있는 채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should가 이제 없어. 그럼 should가 과거여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었다든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동사 원형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럴 때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까? 혹시 당위성 가정법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당위성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지 당위성이 없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he insisted 이 문장이야. 그는 주장했다. 그들이 원릿을 훔쳤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 그러면 이때 얘는 주장 동사거든요. 대절 나오지. 그런데 여기에 story라고 과거 취재 쓰였네. 그럼 틀렸다. steal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들이 그 지갑을 훔쳐야 된다고 주장했다가 아니라 그 지갑을 훔쳤다고. 이건 단순 사실이잖아. 단순 사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뭐 그들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뭐 주장을 했다. 그러면 they protect the environment 이렇게 쓰였어. 그럼 여기 밑줄이 이렇게 닦고요. 근데 주절이 과거인데 시제 일치 법칙에 따르면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은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틀린 거 아닌가 현재 시제 써서 아니지. 당위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should가 생략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나뉘어요. 내가 이거는 캡처해가지고 보내주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그래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포인트 10에 가정법의 핵심은 시제야. 자, 가정법은요, 현재나 미래, 가정법을 과거를 상상해. 이건 if 가정법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뭐 이건 특수가정법 구분이야. 케이스 1 한번 가볼게. 자, 얘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직설법. 그러니까 직설법 원래 문장이야. 그냥 일반 문장. 가정법이 아닌 거와 다른 때를 의미한다는 거. 그러니까 즉 동사와 의미 뜻이 다르다라는 거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냥 과거 동사 쓰이고 주절에 조동사 과거형이 온다. 나는 그것만 머릿속에 있어도 안 외워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차피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꼭 외워야겠으며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겠죠? 형태를. 그래서 그 형태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가정법 완료의 형태는 여기 있죠. 나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그 시제가 핵심이야. 형태만 보면 돼. 자, 조가 있네. 가정법이야. 그럼 앞에 볼까? were distributed. 해석할 필요 없어. 과거 시제 쓰였지. 가정법 과거야. 그럼 would 동사 원형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가 있지. if is가 있는 이제 문장인데 가정법이야. 그럼 가정법인데 앞에 시제 볼까? 그럼 had be 쓰였네. 그럼 주어 조가 have be. 요게 답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의미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제 복습을 하고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1번에 즉석에서 한번 해볼까? 응? 응. 앞에 had done이 있잖아. 조가 있지?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야. have been fired. 그리고 혼합가정법일 리가 없어. 아무 부사구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